문재인 정부는 위장 평화쇼에 놀아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는 시간만 벌어준 그런 원죄가 있는데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마치 남과 북의 평화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대에 고착화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 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저거는 김정은. 그러니까 저게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당시 무슨 청와대 홍보 자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역사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대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역사 교과서를 활용한다. 물론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당대 버젓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 교과서가 무슨 홍보용 자료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아직 그리고 이 남북 관계 있음 평화를 상징하는 이 장면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48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벌써 13차례 미사일을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물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포를 상대로 이처럼 폭죽처럼 미사일을 난사하면서 미치광이 불장난, 벼랑 끝 전쟁 노름을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내 위장 평화쇼에 놀아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는 시간만 벌어준 그런 원죄가 있는데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마치 남과 북의 평화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대에 고착화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글쎄요, 교과서에 실린 문제는 교육부나 또는 집필을 하는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 총리님 죄송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제로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총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구성된 정책 연구진들로 구성된 2022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 기준에 남침과 6.25 전쟁을 기술할 때 남침이라는 표현이 또 빠졌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또 기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공청회 과정에서 다시 남침은 명기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자유는 빠진 상태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굳이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교과서에 넣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 임시정부가 19년도에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만은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주석일 겁니다. 두 분 모두 이 대한민국 요체를 자유라고 누차 이렇게 설파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립 담화문에서는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인 80년도 YWCA 강연에서도 지금 우리 민족혼의 최대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된 뒤에 99년도에
6.25 기념행사 연설에서 6.25 전쟁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일깨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5월 대선 후보 당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인 질서다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보수 진영,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로 자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왜 자유를 빼자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 헌법을 관료하는 지배 원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피를 흘렸고요.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에 맞서 지금의 우리 국민들,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요체가 자유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체이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인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교과서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방어 전투, 그리고 낙동강과 형산강 일원에서 이루어진 이 방어 전투에 관해서도 좀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낙동강, 형산강 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달랑 한 줄,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한 줄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만들었지만 그 전적관 하나만으로는 또 이게 이 낙동강 방어, 낙동강 일대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기억하고 또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 다부동 전적 기념관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그 현장을 전체를, 낙동강 형산강 전체를 호국 안보 지구로 지정을 해서 단순한 현충 시설이 아니라 요즘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VR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참정용사들, 외국의 참정용사들과 그 자녀들까지 그 현장을 와서 그때 그 피 흘리며 싸운 그 기록을 전해주고 그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도병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생생한 역사를 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이래서 교과서의 이 낙동강 형산강 전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 다부동 정전 기념관 외에 더 넓게 이 낙동강 형산강 이 방어 전투를 호국 안보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헌법 전문이나 기타 관련되는 개별법들, 예를 들면 통일교육지원법이라든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서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과거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우리들의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그 과정을 잘 좀 밟아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이쪽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계속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우리의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보위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잘 우리 후세에도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DMZ뿐만 아니라 이 낙동강, 형산강 이 일원의 그 호국 안보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호국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을 망각하고 방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이 이 피 흘린 역사를 좀 더 생생하게 보존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특히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행안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이런 6.25 당시에 그 낙동강 형산강 일원을 호국 안보 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념 사업을 좀 해보는 것을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